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참으로 환희로운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희로움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행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당연스러운 그러한 날이라고 얘기해야 될 겁니다. 저기 혹시 가능하시면은 통역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신다면은 상황마다 좀 적절한 때 통역해 주셔서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자, 우리들이 학생들과 했던 템플스테이에서의 내용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켭니다. 뭘 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하자면은 우리들은 이 설법 시간에 활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꺼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회 시간에 핸드폰을 쓰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해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어떤 부부도 공부했던 바들을 표현한 내용 중에 허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이며 그러므로 인해서 어느 때 어떻게 써야 될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옛날에 핸드폰에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핸드폰이 아니었죠. 그냥 주머니 박건이의 그런 도구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자리에서 적절치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스마트폰은 기능이 아주 다양해졌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도 몰랐을 경우에 여기서 이제 인터넷을 두들겨가지고 정보를 또 빼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어떤 불자님께서 소지하고 계셨는데 배를 꺼놓지 않았다든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점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이 두두물물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고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벅찬 삶이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질문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는 서로 스크린에서 만났습니다. 스크린에서 그 스크린 안에 있었던 존재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나오게 됐죠? 우리들의 말하자면 이렇게 대면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풀이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바로 그 마음이 스크린에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됐죠. 또 바꿔서 얘기하자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바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불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의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스크린에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험을 했고 이걸 드디어 이제 스크린에서 끌어내린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말하자면 저를 스크린 밖으로 끌어냈고 역시 또 거기에 응하는 저의 마음이 어떠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이 널려있는 써도 줄어들지 않는 이 온 우주의 것들을 바로 꺼내가지고 쓸 수 있는 이 마음의 그 묘형의 상태가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템플스 일동에서 그 장시간 동안은 이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른들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이치들을 몸소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줬고, 그래서 그런지 참으로 남다르게 이 학생들이 이제 알아차림의 정도가 아주 깊었고, 그리고 아주 심도 있는 공부들을 같이 할 수 있었던 인연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존재견에 그런데 모든 것들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 성질에 입각해서 변하는 성질에 있어서 계속 성장하는 쪽으로 변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는 쇠퇴하는 쪽으로 변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걸 선택해야 될 무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뒤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법당에 이제 차 앉아 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필요한 점들을 스크린 안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제는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이치를 모른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모른 채 다만 이러해서 저러해서 등등의 그런 견해로서만 자그마한 세상 안에서 이것을 마치 큰 것을 얻은 것이냐 그러면서 살았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이치를 알고 난 다음에는 말하자면은 여기서 멈춘다고 한다면 변화의 특성을 말하자면은 보람되게 쓰지 않는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해치해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수요 법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 변화의 그 성질 측면에서 이제 보혜사는 여기에서 멈출 수가 없는 그 현실에 봉착했습니다. 더 커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시들시들 해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이제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별 생각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나의 능력들을 써먹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걸 선택할 줄 아셔야 되고, 이 끊임없이 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변화의 성질을 토대로 한 그 향상의 그러한 그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이걸 끊임없이 선택하게 되었을 때 급기야 영원성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걸 선택하지 못했을 때 이 변화의 성질이 말하자면 끝남으로써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짧은 시간 내에 끝나버리게 되겠죠. 바로 이것을 알아차리는 그 여정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급기야 우리들은 이만큼 오게 됐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가지고의 그런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됐고,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그런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실험을 해보는 밖에 없는, 실험을 해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걸 선택해 나아가면서 급기야 이제 나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자리 잡게 되겠죠. 자기 확신이요. 바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있게끔 했던 그 주인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서서히 알아나가시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체험하게 될 그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이 시간을 좀 재미나게끔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궁금한 점이라든지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걸로 풀어나가는 것도 참 재미있겠습니다. 전화 걸려고 지금 만지고 있을까요? 자, 그 마지막에 이 자기 확신에 도달되었을 때 바라보여지는 세상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 시각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확신에 도달된 그 상태에서 바라보여지는 세상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모르지 않기도 합니다. 모르지 않기도 합니다. 아까도 어떤 학생이 얘기했듯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자 한다면은 알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알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일까요? 알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왜 알고자 하는 마음을 냈는데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겠죠. 알고자 하는 생각을 일으킨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중첩되어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요. 알고자 한다면은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조차도 알게 됐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알고자 하는 마음은 뭐겠습니까? 알고자 하는 마음은 뭘까요? 결론을 놓고 보면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알게 되고 모르게 되고를 놓고 봤을 때 어떠했을 때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낸 거겠습니까? 어떠했을 때? 자, 두 가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알게 되었을 때, 아직도 모를 때, 이 두 가지의 결과 중에 어떠한 마음이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내었을 때 맞이하게 되는 결과이겠냐면 이 말이죠.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알고자 하는 마음을 진실로 냈다고 한다면은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알게 된다. 두 번째는 모른다. 알게 된다. 그러므로 대답하셨듯이 내가 아직도 모른다고 한다면은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낸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래야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마음의 이치를 가만히 여러 분야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건 말하자면은 내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이 마음을 자꾸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급기야 내가 마음 내는 대로 모든 것들이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경험을 하는 것으로서 바로 온 우주가 허상이긴 하지만은 온 우주가 내 마음에서 펼쳐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왜 하려고 하는데 안 되지? 라고 하는 이 착각이 어떠한 현실이었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이제 공부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바세계라고 표현하는 경험되어지기도 하는 이 세상, 예, 공이라고 하지만은 경험되어지기도 하는 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은요. 이 경험되어지는 이 세상의 이 모습들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연습하고자 이와 같이 있음의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정신적인 향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들의 깨달음의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의 삶들이 변모가 일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 깨달음을 공부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나의 삶은 끊임없이 변모가 일어나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보현사 측면으로만 보더라도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이것이 살아있는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멈춰있다고 한다고는 우리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아르마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식의 공부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공부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